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원서 당당하게 읽기 영서당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팟캐스트 진행하고 있는 김승규 영서당 훈장 선생님입니다. 자,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부터요, 하나의 시리즈로 한 3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영어 사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어 사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영어 사전으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영어 사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영어 사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아주 큰 맥락으로 봤을 때 2가지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영어 문법을 공부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어의 단어들을 공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어의 단어들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활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어 사전인데, 제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도 그랬고, 저도 이제 영어를 처음 공부할 때 그랬고, 지금 영어를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영어 사전의 제대로 된 활용법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 사전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영어 사전으로부터 해서 이제 발목이 묶여서 공부가 진전이 없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이번 에피소드들 쫙 해서 한번 시리즈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아주 짧지만 임팩트 있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제목하여 사전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로 하여금 사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역할을 했었던 그런 메시지예요. 바로 이 메시지가. 우리가 사실 이런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사전이란 거 굉장히나 절대적이고, 이거 맞는 것이고, 이건 틀릴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스포일러처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전이란 것도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는 에러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에러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므로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피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자, 먼저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영한사전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영한사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어 단어를 이렇게 검색하면 그 뜻을 한글로 설명해준 그런 사전들을 말하죠. 영한사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condescending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제가 제 컴퓨터를 통해서 같이 한번 검색을 해보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같이 갑니다. 자, 우리 네이버 사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 사전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특정하게 어떤 사전 하나를 콕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반적으로 사전이란 것의 특성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예로 제가 네이버 사전을 보여드리지만서도 사실 대부분의 사전들이 다 어떤 그런 불완전한 면들이 있습니다. 요거 참고를 좀 해보시면서, 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단어 한번 쳐볼게요. condescending, 스펠링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검색을 해보면 뜻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해서 제일 위에 있는 거 좀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condescending 뜻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형용사로 거들먹거리는, 잘난 체하는 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뜻이죠? 첫 번째 뜻이 아니라 유일한 뜻이라고 지금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네이버 사전의 좋은 점이라고 하면요, 여기 보시면 여러 출판사들의 어떤 그런 뜻들을 우리가 한 번에 같이 검색할 수가 있어요. 해서 자, condescending이란 단어의 뜻, 옥스퍼드 사전은 거들먹거리는 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넘어가 볼게요. 동아출판의 어떤 그 사전은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볼 텐데, 자, 형용사랍니다. 여전히 형용사라고 말해주고 있죠.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1번 뜻으로 겸손한이라고 적혀 있어요. 겸손한. 그리고 2번 뜻으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랫사람에게 괄호치고 적혀 있죠. 아랫사람에게 짐짓 겸손한 체하는, 하고는 생색내는 듯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요 뜻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거들먹거리는 이라고 나왔고요. 또는 뭐 잘난 체하는 이라고 나왔고요. 동아출판에서는 겸손한이라고 1번 뜻으로 나왔단 말이죠. 물론 2번 뜻에서는 생색내는 듯한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잘난 체하는 거랑 겸손한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자자,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뜻이 이제 사전마다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약간의 뜻이. 근데 잘난 체하는 것과 겸손한 것은 정반대의 뜻이잖아요. 하나의 단어가 그런 두 가지 뜻을 갖고 쓰일 리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죠? 자, YBM 사전은 뭐라고 하는지 그럼 또 보도록 할게요. YBM 사전도 보니까 형용사라고 나오고요. 뜻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겸손한이라고 적혀 있어요. 첫 번째 뜻으로 겸손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쭉 읽다 보면 또 중간에 생색내는 듯한이라는 뜻도 적혀 있어요. 이것도 근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겸손한 거랑 생색내는 거랑은 또 역시나 그것도 비슷한 뜻이 아니잖아요. 비슷한,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 뭐 그래 뭐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뜻이라는 거죠. 자, 계속 가봅니다. 교학사는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자, 다시 한번요. 어떤 출판사를 제가 특별히 콕 집어서 얘네가 사전을 못 만들어요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쭉 볼게요. 교학사는 뭐라고 적혀있냐? 첫 번째 뜻으로 역시나 겸손한, 그리고 두 번째 뜻으로 생색을 내는 이라고 적혀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동아출판 YBM 교학사의 뜻이 굉장히나 비슷하다는 거 볼 수가 있죠. 슈프림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1번 겸손한이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 것에 보니까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손 아래라고 감싸주는 듯한 이라고 이제 나와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은 그 이제 예문에는 a condescending manner 이라고 해서 으스대는 듯한 친절한 태도라고 나오거든요. 으스대는 듯한 친절한이란 건 뭐죠? 자. 지금쯤이면은 여러분,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지 감을 좀 잡으셨을 것 같은데, condescending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고 여러 출판사들의 사전을 쭉 보면요, 이게 그래서 무슨 뜻인 거야? 우리가 감을 잡기가 굉장히나 어렵습니다. 굉장히나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무슨 뜻인데요? 어느 사전이 맞은 거예요? 뭐 이런 거 궁금하실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딱 말씀드리기에 가장 좋은 거는 영영사전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영사전이거든요. 콜린스 코빌드라는 사전. 영영사전의 활용법에 대해서도 우리 이 팟캐스트 에피소드, 이제 사전을 다루는 에피소드 마지막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 영영사전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condescending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콜린스 코빌드 영영사전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요 사전은요, 단어를 문장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확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면 condescend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If you say that someone is condescending, you are showing your disapproval of the fact that they talk or behave in a way which shows that they think they are superior to other people. 자, 해석을 간단하게 해보자면 If you say that someone is condescending, 만약에 당신이 누군가가 condescending 하다라고 말을 하면 You're showing your disapproval.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단어가 안 좋은 단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Disapproval of the fact 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당신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건데, 근데 그 사실이 뭐냐? That they talk or behave. 그들이 말하거나 행동을 한다는 거죠. In a way, 어떤 방법을 통해서 which shows. 근데 그 방법이 보여주는 거예요. That they think they are superior to other people. 그들이 남들보다 더 낫다라는, 말하자면 높다라는, 더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그런 방법으로 그들이 말을 하고, 자,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걸 읽고서 이 영영사전의 이 뜻은 맞다라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렇죠? 돌아와서 네이버 사전에 돌아와서 그래서 제대로 된 뜻을 알려주고 있는 사전이 뭔지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역으로 트랙을 다시 해서 이제 올라오자면 옥스퍼드 사전의 뜻이 맞아요. 거들먹거리는 또는 잘난 체하는 이란 뜻이 바로 이 condescending 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자, 포인트는 이렇듯 영한 사전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하자면 그래요. 영어 단어의 뜻을 우리나라 말로 옮기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 출판사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저 출판사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조금의 어떤 그런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 condescending이란 단어를 보면 이거 뭐 뜻이 완전히 나뉜다는 거죠. 어떤 출판사는 맞고 어떤 출판사는 틀리다 해서 넘어서 어떤 출판사를 봤을 때 1번은 겸손한이라고 나오고 2번은 생색내는 듯한이라는 뜻으로서 이걸 설명한다는 거. 그냥 그 출판사 내부의 해석에서도 1번, 2번이 서로 상반이 되잖아요. 이런 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자자. 모든 단어에 대해서 영한사전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처럼 틀린 식으로서 단어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제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영상이 나중에 뭐 1년, 2년, 5년, 10년 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사전이란 것도 또 업데이트가 될 거고 모르겠네요. 이 영상이 빵 터져가지고 그 사전 만드시는 분이 보고서는 그래 우리 사전 좀 고쳐야 됐네 해서 이제 나중에 고치시고 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거나 포인트는 자 어떤 특정한 출판사의 사전 이거 쓰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바꾸는 데 있어서 사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언제나 100% 제대로 된 뜻을 이제 완벽하게 옮겨놓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 사전이란 것은 언제나 완벽한 거야. 이거는 무조건 틀리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condescending이란 단어가 제가 알고 있는 영한사전의 어떤 그런 허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예예요.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단어들이 있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우선 제가 아는 바로는 이거 말고 이 단어도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 단어도 보면은요 뭐 완전히 뜻이 잘못돼 있어요. 이런 경우들 뭐 물론 있겠죠. 왜 영어 단어 막 50만 개 60만 개 있다 보니까 다 하나씩 찾아보자면은 또 어디선가 잘못된 단어가 있겠지만서도 제가 직접 경험한 말하자면 영한사전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사실 거의 유일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ondescending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듯 영한사전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전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조심을 좀 그래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사전을 똑똑하게 써야 된다는 것을 영리하게 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번 에피소드의 목적이라고 봤을 때 나중에는 이제 영영사전에 대해서도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겁니다. 왜? 영영사전은 역시나 이것도 뭐 제 경험을 통한 거지만서도 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영영사전은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크게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언제나 정확하게 오해 없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영사전을 써야 한다라는 뭐 작은 어떤 결론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영한사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죠. 한영사전으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한영사전은요 더 완벽하지 않거든요. 자, 한영사전이 왜 완벽하지 못하냐?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한영사전이 그냥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요. 한영사전을 쓰는 그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 제가 하는 그 어떤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영사전을 쓰는 맥락이란 건 뭐냐면 보통 이런 거죠. 우리가 영어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가 영어로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떠올렸겠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런 문장을 이제 내가 말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걸 영어로 바꾸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휘가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럼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서는 쓰는 게 바로 이 한영사전이잖아요. 포인트는 뭐냐? 한영사전을 쓰게 되는 그 과정 자체를 저는 사실 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떠올리고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는요. 사실 영어를 정말 잘하지 않는 이상 콩글리시들이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에서 이미 어떤 그런 오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한영사전이 그쵸 결국은 그 오류들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역시나 이것도 여러분들 이건 뭐 간단히 그냥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영사전에서요 결혼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결혼 한번 지금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이거 녹화 방송이지만 말하자면 라이브처럼 그렇죠? 결혼이란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요 두 가지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marriage가 나오고요. 그리고 wedding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한영 사전을 쓰시냐에 따라서 검색 결과가 살짝 다를 수는 있으나 제가 이제 사용하는 그 사전에서는 특별히 어떤 브랜드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뭐 네이버 사전도 있고 다음 사전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으니까 특별히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용하는 그 한영 사전에서는요. 결혼이라고 검색하니까 marriage 그리고 wedding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marriage와 wedding은 완전 다른 거예요. marriage는요. 말하자면 결혼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 결혼을 했다라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 그 법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바로 이 marriage예요. 해서 요거를 이제 조금 어떤 뉘앙스가 살게끔 해석을 해보자면 저는 그래서 결혼 생활 정도의 뉘앙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wedding은요. 결혼식입니다. 그 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marriage와 wedding은 구별돼서 사용이 돼야 돼요. 근데 한영사전에 결혼이라고 그냥 검색하면 marriage와 wedding 특별히 추가 설명 없이 둘 다 나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결혼이란 단어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문장에서 쓰고 싶은데 하고서는 결혼이란 단어를 검색해서 marriage랑 wedding이 나왔습니다. 근데 특별히 설명을 안 해주니까 이거 뭐 두 개가 같은 건가 하고서는 뭐 말하자면 wedding을 써야 될 때 marriage를 쓰고 marriage를 써야 될 때 wedding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잘못된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뭐 사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한영 사전을 쓰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자체가 이미 콩글리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한영사전이 그런 에러가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없애주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사실 다 제 경험이에요. 제가 결혼이란 말을 이제 뭐 이렇게 뭐 에세이 같은데 숙제하려고 썼다가 marriage랑 wedding이랑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이게 다른 거여서 배우고 그런 어떤 제 경험에서의 어떤 그런 안타까움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한영사전을 쓰면 오해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오해하다라는 그럼 그 단어 찾아볼게요. 오해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역시나 지금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오해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misunderstand 라고 나옵니다. 자, 맞아요. 그거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오해하다는 것은 이제 misunderstand라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문장에서도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문이 있다고 봤을 때 I misunderstood his intentions. intentions 하면 이제 의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의 의도들을 오해했다. 그는 뭐 말하자면 좋은 의미로 나한테 그런 충고들을 해준 건데 내가 나한테 딴지 걷는 줄 알았지. 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I misunderstood his intentions. 내가 그의 의도들을 오해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이제 맞습니다. 요건 이제 맞는데 제가 이제 오해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던 맥락은 뭐였냐면 이거였단 말이에요. 내 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이런 식으로 자, 친구에게 제가 뭔가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화를 낼까 봐.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내 말 좀 잘 들어봐. 이런 식의 어떤 맥락 속에서 저는 오해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요. 자, 독립적으로 봤을 때는 오해하다라는 말을 할 때 misunderstand라는 동사를 써주면 되는데 근데 자, 오해하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봐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요. Don't get me wrong.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원어민들이요. Don't get me wrong, but 이러면서 그쵸? 여기서 나오는 get이 사실은 이해하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잘못 이해하지 마.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나를 잘못 이해하지 마. 그런데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원어민들은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한영사전은 이런 것들을 잡아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개별적인 단어의 뜻을 설명해 줄 수는 있으나 우리가 그 말을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이 한영사전이 알아서 해석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그거 구글 번역기로 이렇게 해보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해봤거든요. 나를 오해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그쵸? 해보면요. 그냥 do not misunderstand me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그게 틀린 문장은 아닌데 원어민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쓸만한 Don't get me wrong, but 이라는 문맥을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검색했을 때 빡빡 말해줄 정도로 어떤 그런 뭐 쉽게 말하자면 AI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든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약간 사이드 노트기는 하지만서도 번역기도 믿지 마세요.
아직은 안 됩니다. 아직은. 언젠가는 완벽하게 얘네들이 다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은 이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굉장히 훌륭하게 제 역할을 잘 해주나 이제 원어민스러운 정말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언어 대 언어로서의 교감 이런 것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포인트는 여러분들 이해하지 잘 계시죠? 오해하지 않고 이해 잘 하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한영 사전도 불완전한 면들이 당연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가볼까요? 하나만 더. 여러분들이 혹시나 제 이야기에 지금까지도 공감을 못 하셨을까봐. 자,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좀 고민을 털어놓고 싶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하고 싶었어요. 이거 실제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고요. 뉴질랜드 유학 당시에. 그래서 그때는 종이 사전이었죠. 그것도 또 종이 사전에서 한영 사전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했다가 망신당한 제 경험이에요. 자, 뭐냐면 내가 어떤 고민을 털어놓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두 단어를. 뭘 찾아봐야 되냐면 고민이란 단어를 찾아봐야 되고요. 고민이란 단어를 몰라요.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찾아봅니다.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고민하면은 이제 worry 또는 trouble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털어놓고 싶은 고민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 어쨌거나 그래도 영어적으로 사고한다고 내가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 worries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먼저 거기까지는 문장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난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은 이제 털다 또 찾아야죠. 털다 이렇게 찾으면요. 제가 찾았던 그 사전에서는요. 털다면 dust가 나와요. dust가 동사로서 털다가 맞기는 맞는데 그 털다는 뭐냐면요. 먼지 터는 거예요. 먼지 터는 거. 해서 내가 털어놓고 싶은 고민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찾은 한영 사전에서 나온 단어들을 활용해서 이제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I have worries to dust가 됩니다. 이거 제가 생각하기엔 원어민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dust는 먼지 이렇게 터는 거고 worries는 걱정들인데 먼지를 털 걱정들이 너는 가지고 있다고 무슨 말이지? 굉장히 눈치가 빠른 분이라면은 그러니까 고민거리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거지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서도 원어민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나 콩글리시스러운 문장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말하냐? 내가 어제 말하자면은 제임스에게 내 고민들을 털어놨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은 원어민들은 보통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I told James what was on my mind.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해요. I told everything. 난 모든 것을 말해놨어. That was on my mind. 내 마인드에 있었던,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to 제임스에게 말했어.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하지 우리나라 말로 정말로 고민을 털어놓다라듯이 고민은 이거고 털다는 이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한영 사전의 어떤 그런 불완전함이 아니에요. 조금 더 넓은 개념이긴 하죠. 근데 포인트는 뭐다?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한영 사전을 쓰는 이상 우리가 잘못된 표현들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자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막 말을 버벅이죠.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제 어떤 의견에 제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공감을 좀 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지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던 어떤 그런 문제거리는 뭐였냐면은 영안사전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condescending이라는 굉장히 좋은 예 하나 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는 한영사전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사전, 한영사전 다 완벽하지 않아요. 영영사전은 완벽합니다. 나름대로. 그렇죠? 영영사전이 뜻이 틀리거나 그럴 경우는 없으니까. 근데 그건 또 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우리 얘기해 보도록 하고 어쨌거나 포인트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안사전의 어떤 그런 문제점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간단히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또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영안사전을 쓸 때 여러분들요. 여러 사전들을 좀 활용해 주는 것을 습관화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이버 사전, 다음 사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이버 사전 안에서도 이제 우리 봤잖아요. 다른 출판사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전, 하나의 출판사만 콕 집어서 그것만 쓰지 마시고요. 지금 다 되잖아요. 편하잖아요.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안 사전을 씀에 있어서도 여기서도 검색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저기서도 검색 한번 해보고 모든 것들을 2번 검색해보기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냥 이제 가장 본인이 마음에 드는 어떤 그런 사전 골라서 쓰시다가 요거 좀 이상한데 아까 condescending처럼 뭐야 첫 번째 뜻은 겸손한인데 두 번째 뜻은 생색을 낸다고 이거 되게 다른 말인데 뭔가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좀 느낌이 쎄하다 싶으면 그럼 그때라도 다른 사전들을 쭉 살펴보는 이런 습관을 들여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체 검열을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한영 사전은 사실 가능하면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한영 사전을 쓰지 말라는 것보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리고 이게 굉장히나 어려운 것인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우리나라 말을 떠올린 다음에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는 식으로 영작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거기서 벗어나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고 왜 그것을 강조하냐?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함으로써 내 영어 실력이 정말 쑥쑥 늘었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인 건데 그냥 많이 영어를 접하고 얘네들은 이럴 때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많이 영어를 접하고 내가 실제로 사용되는 것을 본 그 영어 표현들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제대로 된 영어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개념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고 싶은 말을 떠올린 다음에 그걸 영어로 바꾸면 안 되고요. 단순히 단어들을 이렇게 제대로 된 단어를 찾지 못해서 이걸 떠나서 말하자면 그냥 이제 영어와 우리말의 말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서 콩글리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 말에는 있는 말인데 영어에는 없는 말들이 있을 거고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그걸 정확하게 영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하는 방식 자체 또는 뭐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있는데 영어에는 없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영 사전이고 뭐고를 떠나서 우리나라 말로 생각을 한 다음에 영어 문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나가는 것은 이게 잘못된 영어 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이제 글을 쓸 시 내가 막 한영 사전 써가지고 이제 번역을 했을 시 이게 그래서 잘못된 문장인지 맞는 문장인지 이거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특히나 영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말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영어를 접하시고요. 말하자면 많은 샘플들을 쌓아서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많은 샘플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럴 땐 저렇게 저럴 땐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요렇게 말하는 법을 배우고 저렇게 말하는 법을 배웠다가 실제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표현만을 가지고 어떤 그런 퍼즐 조각들만을 가지고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따다다다다다다닥 퍼즐 조각 맞춰서 만들어내는 내가 원어민들이 실제로 쓴다고 확신할 수 있는 왜냐면 이제 책이나 영화나 미드 같은 곳에서 쓰이는 걸 봤으니까 그런 표현들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서 스피킹이 됐든 라이팅이 됐든 영작을 연습하시는 게 가장 이제 좋은 어떤 그런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일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절대로 그게 쉽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영 사전을 지금부터 쓰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뭐 1차적인 게 됐든 2차적인 게 됐든 목표가 돼줘야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나 그냥 한영 사전만 있으면 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제가 합니다. 왜요? 제가 다쳐봤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팟캐스트 한번 내용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사전이란 것을 활용하는 게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사전을 잘 못 쓰시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해서 이번 에피소드 그리고 다음 팟캐스트 그리고 다음 팟캐스트까지 한 3편 정도에서 이 사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쭉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이번 에피소드 보시고요. 사전에 관련해서 이제 궁금한 것들 있으신 분들 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는 뭐 다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부족한 어떤 그런 팟캐스트였을 텐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자,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